오늘은 어떻게 생각하면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코 재수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좀 억울할 수도 있는 면을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인터넷이나 이런 여러 매체를 찾아보면 코 수술은 한번 했다 하면은 뭐 몇 번 재수술을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10년 안에 반드시 변형이 온다든지 이런 말들이 굉장히 난무합니다.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자면 제 23년 성형외과 치료 동안 제가 코 수술을 한 후에 그 자체 부작용으로 인해서 재수술한 경우는 저한테서는 거의 전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말들이 떠도니 참 난감한데요. 20년 경험을 돌이켜보면 다른 병원에서 오는 재수술 환자들이 대부분은 너무 무리한 보형물을 썼다든지 아니면 자가조직에 대한 그 부작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얼핏 생각하면 자가조직이 참 좋은 것 같고 또 안전한 것 같기도 하지만 제 경험으로는 연골 이식이나 이런 자가조직들이 훨씬 문제를 많이 일으키는 경우를 많이 봤고 실제 경험을 했습니다. 자가조직은 사실 거부 반응만 없을 뿐이지 생물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변형을 초래한다든지 주위 조직의 유착을 심하게 일으키고 또 어떤 경우는 또 줄어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구축 현상 같은 것도 더 많이 초래하는 경우가 있고, 또한 문제가 생겼을 때는 실리콘만 있을 때는 실리콘만 제거할 수 있지만 자가조직을 썼을 경우에는 주위 조직과 유착, 즉 완전히 융합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제거하기도 힘들고 또 제거하면서 더 많은 합병증을 초래하게 됩니다. 사실 자가조직을 제대로만 쓴다면 안전할 수도 있는데, 자가조직은 사실 대학병원 정도 같이 아주 철저히 무균 상태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식을 한다든지 하면은 염증이 생길 확률이 상당히 작습니다. 그러나 개인 의원이나 중소병원에서 아무리 철저히 소독을 한들 무균 상태에서 하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사실은 안전할 것 같지만 생각보다도 염증이나 이런 부작용이 많이 생기는 것입니다. 또한 제 개인적인 생각일 수도 있지만 비연골이나 비중격 연골, 심지어는 너연골 이런 것이 필요 없는 것이 아닙니다. 원래 그 자리에서 자기의 역할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걸 함부로 자주 떼게 되면 그 떼낸 자리에 합병증이 생기는 경우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비중격을 뗀 자리에 그 자리에 천공, 그 구멍이 생겨서 바람이 샌다든지 아니면 기연골 뗀 곳에 변형이 생겨서 어떤 변형을 초래한다든지 그런 경우도 종종 봅니다. 또 복코인 경우에 조금 오똑하게 하기 위해서 연골 이식을 무리하게 한다면 코는 오똑하게 될 수는 있지만 그 부피 자체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완전히 코봉이처럼 굉장히 코가 커져오는 경우를 상당히 많이 봅니다. 첫 수술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재수술은 비전문이나 경험 없는 의사에게 하게 되면 더 변형을 초래한다든지 더 나빠지고 나중에는 더 어떻게 손댈 수 없는 경우까지도 많이 봅니다. 저는 사실 솔직히 서울에 계시는 선생님들처럼 말투도 사근사근하다든지 그렇게 참 그런 편은 아닙니다. 그러나 제 환자들한테 소문난 것은 다른 건 몰라도 솔직하다는 것은 정평이 나 있습니다.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자면 다른 병원에서 잘못돼서 제가 재수술을 한 경우에 20년이 넘도록 다시 또 그 환자가 재수술한 경우는 아직까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 이유의 하나가 절대 무리하지 않는 성형수술을 하기 때문입니다. 자가조직 이식은 정말 꼭 필요한 경우에만 해야 되는데 대부분 환자분들이 다른 병원을 찾아가시면 자가조직 이식 권유를 많이 받을 것입니다. 연골이라든지. 그런데 정말 제 경험에 의하면은 그런 것이 더 훨씬 변형을 초래하고 합병증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자가조직을 많이 써보았고 오랫동안 너무도 많은 수술을 하였지만 결론은 코 수술은 절대 많은 변화를 주면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유명 팝 배우 마이클 잭슨 같은 경우도 보면 얼마나 훌륭한 의사한테 수술을 했겠습니까만은 죽는 날까지 부작용에 시달린 것은 너무나 무리하게 변형을 시키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경험 많은 성형외과 전문의에게 약간의 변화만 주는 코 수술을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코 성형 수술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